한 짝의 운동화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애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호언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던 그 시절, 30여 년이 지난 지금 짓밟히고 구겨졌고 신발 밑창이 다 바스러진 그의 운동화. LA 운동화는 복원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김수미의 LA 운동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미술품 복원가입니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그에게 운동화를 복원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운동화의 주인공은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된 사람 헬입니다. 운동화의 오른쪽은 분실되었고 현재는 왼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신발 밑창은 부스러지고 본체는 트럭이 짓밟고 지나간 듯 꺾이고 구겨져 있습니다. L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만신창이 상태인 그의 운동화는 앞으로 몇 년 후면 레플리카가 아니고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자는 운동화 복원을 내켜하지 않습니다. 복원 작업에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인물로 그에게 복원은 지극히 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자신을 설득하거나 매혹할 때 복원의 의지와 욕구를 갖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복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들면서 합리화를 해보지만 스스로 설득당합니다. 책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는 LA 운동화를 복원할 것인지 아닌지를 갈등하는 부분이며 2부는 LA 운동화를 복원하기로 마음먹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화자가 LA 운동화의 복원을 의뢰받았고 복원을 할지 말지 갈등하다가 결국 LA 운동화를 복원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그 뜨거웠던 순간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그리고 느리지만 한 걸음씩 복원가인 화자가 LA 운동화에게 다가가는 순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LA 운동화가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는 화자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LA 운동화에는 화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함께 서술되고 있습니다. LA 운동화를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구두를 떠올리던 문의 이야기, 렘브란트 자화상을 102장이나 모사하면서도 매번 자화상의 모습이 달랐다고 느끼던 여대생의 이야기,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으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강선배의 이야기, 자폐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료 복원가 이소연의 이야기 등등요.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원고지 800장 분량의 이 소설에서 신발과 관련된 기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궤도 자국이 선명한 미선이의 하얀 운동화와 폴란드 마이다네크 수용소에 전시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신발, 조금 더 나아가서는 4.3 사건이나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이야기까지요.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까지도 상처받은 자들에 대한 기억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중에서 복원과 훼손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원가가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게 되면 복원이 아니라 훼손이 되는 거겠죠. 이 말처럼 작품은 아주 조심스럽게 앞서 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1987년 6월을 떠올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책은 과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화자의 심리 상태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화자가 LA 운동화를 복원하면서 우리에게 그날을 복원시키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지금 이 책을 읽는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이때를 떠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사진, 영상과 같은 기록물로 그 시대를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은 앞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서이겠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까닭은 아마도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서일까요? 단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LA 운동화는 의미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자꾸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녹화하는 지금은 2020년 2월이네요. 1987년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때를 살았던 분들에게도 그 시기가 많이 잊혔을까 아니면 더 뜨겁게 기억될까 궁금합니다.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 작품을 읽고 우리는 1987년을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있었던 역사이지만 잘 알지 못했던 나에게 이 책은 일종의 계기와도 같았습니다. 저에게 LA 운동화라는 작품이 매개물이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정리할 것들이 좀 많았어요. 기존에 작업을 하던 방과 잠자던 방을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도 나오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오래된 물건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 중에 강아지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열쇠고리가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쯤 만났던 여자친구가 선물로 준 물건이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었는데 서랍에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LA 운동화를 읽으면서 이 열쇠고리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아우라라고 하면 좋을까요? 대량으로 생산되었을 것이 분명한 공산품인 이 열쇠고리가 저에게 주는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미이겠지만 책 속에서 주소재로 쓰이고 있는 LA 운동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역사의 기록물이자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오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우라라고 하는 말은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을 쓴 발터 벤야민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굳이 어렵게 용어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실생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공연을 보고 나서 와 쩐다 라고 말한다던가 와 가 잘생겼다 라고 한다던가 어떤 예술품을 보고 난 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던가 연예인을 보고 나서 후광이 비친다고 말한다던가 하는 것처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대상으로부터 느껴지는 고유한 신비스러운 분위기 등을 말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에는 이런 아우라가 존재할까요? 아마도 그렇진 않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발터 벤야민은 현대 예술에서 시공간적인 일회성과 현재성이 없고 복제가 가능해진 시대에서 아우라는 상실되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발견한 열쇠고리에서 저는 아우라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열쇠고리만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햇빛에 변색되고 이곳저곳이 닳아서 물품은 없는데 분명 그 열쇠고리는 제 인생의 기록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LA 운동화를 읽었던 분들 혹은 이제라도 한번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에게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를 나로서 설명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오브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 어떤 물건이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나를 설명하는 오브제도 좋아요. 이 말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좋다는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 보러 가실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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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